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가 선임 비서 에밀리에게 주말 계획을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밀리에게 너는 어떤 멋진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분주하게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앤디 이야기를 흘려듣던 에밀리는 냉담한 표정으로 Yes! 라고 한마디 날리고는 사라집니다. That is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라는 에밀리. 그녀는 이미 신경 끄기에 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퇴근해서 불금을 즐기러 가야 하는데 앤디의 제잘거림은 관심 표현이나 감정 공유라기보다 내 시간을 뺏는 시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을 보면 에밀리처럼 행동해도 스스로 거리낄 것 없는 마인드를 갖는 방법이나 내 일, 내 감정에만 충실하기와 같은 것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신경 끄기의 기술은 그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주제는 명확합니다. 책의 부제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원제는 더 강렬합니다.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신경 쓰지 않음의 미묘한 기법에 대해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불필요한 신경 쓰기에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죠.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했던 이론을 따르는 멍청한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문득 덴마크 작가의 스탠드 펌이 떠오르는데요. 반자기계발서가 되기 위해 썼다는 이 책은 자기계발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최고만을 쫓고 큰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강요된 긍정으로는 더 나은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반자기계발서 맥락에서 두 책이 주장하는 바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경 끄기의 기술은 조금 더 강렬합니다. 스탠드 펌은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서 글의 톤이나 사례가 점잖고 품위 있습니다. 반면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난이었던 언더그라운드 시인 찰스 부코스키의 사례로 시작하는 신경 끄기의 기술은 거친 표현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하지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중간에 멈추지 못하게 하는 미묘한 힘에 이끌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는 1번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부터 9번 결국 우린 다 죽어. 이 9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9개 목차를 핵심 주제, 마음가짐, 5가지 실행 가치의 3단 구성으로 재분류하면 보다 단순해집니다. 먼저 주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CEO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는 CEO 직함과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비서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은 자라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22개 리스트에 아빠와 연관된 행사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즉시 CEO직을 사임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았을 기회비용이 자기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늦게나마 아빠 역할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 대부분을 보낸 빌 게이츠나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스티브 잡스에 비하면 말이죠. CEO들의 삶은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얻고자 한 부와 명예를 평범한 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계발서는 말합니다.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스마트하게 모두를 뛰어넘어 최고가 되라. 라고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내놓으라 하는 창업자들도 시작은 착오였고 또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엔지니어일 뿐이었으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보라 라고 꼬드깁니다. 그 달콤한 조언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나요?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개발의 본질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건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따르는 것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채우면 채울수록 허탈한 이유는 부족한 면만 들춰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라는 역효과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멋진 몸매를 가진 모델을 보고 값비싼 복근 운동기구를 산 경험이 있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운동기구를 사고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었나요? 안 됐죠. 운동기구 탓을 하거나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멋진 몸매라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시도를 했는데 실상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방탄소년단 노래처럼 피, 땀, 눈물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다 오히려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습니다. 고통을 전제로 하는 운동은 고통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안 쓴 일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경험. 그러니 모든 것에 신경 쓰려 하지 말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족, 절친, 취미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행복을 위해 신경 끄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어떤 고통을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멋진 몸매를 원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찾아오는 고통과 육체적 스트레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따르는 문제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대신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꿈꾼다면 고통을 감수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평범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소소한 우정을 나눈다거나 무언가를 창작한다거나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는다거나 좋은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일 등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거창한 자아상을 버릴 때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의 풍요가 일상의 삶에 깃들게 됩니다. 셋째,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 없는 행복은 가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멋진 몸을 갖고 일 중독자는 초고속 승진을 하며 고된 연습을 견딘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통이 나를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경 끄기의 방법대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가치에 관한 인식입니다. 먼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무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쾌락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둘, 자신의 행동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잣대입니다. 셋, 나는 다 안다 라는 태도입니다. 넷,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한 긍정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가
버려야 할 가치입니다. 더 나은 가치는 단순합니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사회에 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정직, 혁신, 유연함, 자립, 후원, 자존감, 호기심, 너그러움, 겸손, 창조와 같이 내적으로 얻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에 포함되시나요? 저자인 마크 맨스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 가치에 기초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만 유익한 것에 가치를 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마크가 선택한 가치는 다소 파격적입니다. 마크는 대체로 부정적인 가치들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를 역효과의 법칙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바꿔놓은 5가지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한 책임감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을까요? 언제든 실수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때 독선주의 허세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바늘과 실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따라붙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절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규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숙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모든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긍정의 자기계발은 이제 약발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경끄기의 기술은 기존의 자기계발서를 부정한 신개념 자기계발서입니다. 초단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는 통렬함과 신선함에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행복 피로 사회에서는 행복을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긍정이 아닌 실패, 거절에 대한 인정, 내 안의 위대함이란 망상에서 벗어나 평범함 속에서 행복의 가치 찾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이 아니라 죽는다는 절대 명제 앞에서 내 삶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역설이 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